그 배달 특급처럼 뭔가 좀 이분한테 큰 권력이 주어지면 뭐 나라고 경제고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지점이 뭐 또 있다면 어느 지점이었어요? 저는 이 기본 시리즈 중에 마지막에 있는 그 기본 금융. 아, 금융이요? 아, 그거 우리 클립 있죠? 같이 예. 보고 시작할까요? 그런데 우리가 사회의 모든 영역에는 소위 이제 하후상박 또는 억강부약의 원리가 작동해요. 약한 사람은 좀 더 많이, 네네. 강한 사람은 좀 절제시킨다. 근데 이런 보통 원리가 작동하는 게 공동체인데 이게 작동하지 않는 하나의 영역이 딱 있습니다. 그게 금융이에요. 지금도 보면 마이너스 금리 또는 0.5%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이 상태에서 저금리로 고액을 장기로 빌릴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이에요. 돈이 많고 수익 많으면 많이 빌려줘. 네. 싸게 오래. 네네. 그런데 돈이 없고 수익이 적고 사회 경험이 적으면 적을수록 안 빌려줘요. 아니 빌려줘도 이자가 높거나 단기의 소액이거나. 이게 정의롭냐? 93%까지 원금의 95%가 회수된다는 말씀입니까? 원리금에? 네. 대부업체. 실제 그렇습니다. 보시면 되고요. 하여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자율이 3%짜리를 1,000만 원 정도 빌려주면 훨씬 더 잘 갚지 않겠어요? 물론이죠. 엄청난. 근데 그 기회가 봉쇄돼 있다는 거죠. 최소한 그 기회는 주자. 대부업체들은 요즘 20%로 내린 다음에 시장에서 철수하고 있습니다. 물론 저는 철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요. 그러니까 그 말은 장사가 20% 받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고 회수가 안 된다는 뜻인데 후보님이 저는, 갖고 계신 데이터와 왜 충돌할까요? 그러니까 그거는 별도의 얘기를 좀 한번 하고요. 기본 금융은 그래서 네. 국가 권력에서 발생하는 신용 이익을 국민 모두가 최소한은 누리게 해주자라는 거고요. 자, 어떠세요? 이 금융에 대한 얘기. 이게 기본 금융하고도 연결되는데. 이게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국가 권력에서 발생하는 신용이익이라는 표현이 나와요. 근데 이 부분은 이 후보가 이 금융하고 발권력을 좀 혼동하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아니 금융은 발권력이랑 전혀 관계 없어요. 그러니까. 돈이 없을 그냥 때도 평형에도 나와요. 그 말- 평형이 없을 맞아요. 때도 금융은 존재했죠. 맞아요. 그리고 우리 60년대 쌀로 이자 주고 받고 그랬어요. 맞아요. 이거 발권력이랑 전혀 상관없는 이 개념이에요. 사람이 화폐하고 신용을 구분을 구분을 못하는 못해요. 거예요. 그게 구분이 안 되는 측면이 지금 하나가 있고,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금융을 자꾸 정의의 관점에서 바라보세요. 그러니까 말하자면 돈이 많고 신용도가 높은 사람들은 저리로 빌려주는데 이 청년들은 기록도 없고 별로 그러니까 고의로 빌려주고 얼마 안 빌려주고 이게 정의롭냐라고 물어보거든요. 무슬림이야, 무슬림 그러니까. 근데 금융은 정의가 아니고 금융도 산업이에요. 산업. 금융이 산업인데 그러니까. 금융에서 지금 그 신용도가 저신용도 분들한테 그 고금리로 작게만 빌릴 수밖에 없는 거는 세무 불이행 위험 때문에 그런 거죠. 에? 세무 불이행 위험 때문에 그러니까, 그런 거죠. 그러니까. 그렇게 않으면 자기들이 이게 장사가 산업으로 존재가 안 되니까. 그러니까 말하자면 연체율이 지금 이 후보는 5%라고 그러셨는데 저희가 좀 자료 뒤져보면 뭐 한 8%, 뭐 9%, 이 정도까지 나오는 자료들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이 대부업체 입장에서 20%를 빌려줬다고 20%를 100%다 받는 게 아니고 8%한테는 그러니까. 원금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실손보험 생각해 보시면 실손보험이 지금 또 14% 오른다고 보험 가입자들 난리인데 그거 뭐 도수 치료한다 뭐 백내장 한다 그거 다 얹어가지고 이게 도덕적 해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 보험 산업이 거덜나게 생겼어요. 이 도덕적 해이 때문에. 근데 지금 이거를 선의로 생각해서 이 사람들이 갚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는 저는 굉장히 위험한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정의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안 되고 산업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 산업은 도덕적 해이가 팽배한 산업인데 이걸 어떻게 수익성을 내면서 할 수 있을 것이냐 결국은 재정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. 그러면 이게 하다 보면 그 포인트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그 이진우 기자가 또 철수에 대해서 물어봤어요. 저 대부업체가 지금 20% 이상 못 받게 하니까 산업에서 철수한다. 그 얘기는 완전히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도권 대부업체들이 불법 사기문으로 간다는 거를 이진우 기자가 질문을 한 거거든요. 그래서 이재명 지사는 다른 세상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. 다른 세상을 생각하신 거예요. 본인이 이렇게 제안하면 사금이 싹 없어질 것이다. 그게 경기도에서 없어졌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없어지면 다른 데로 갔겠죠. 다른 데로 갔겠죠. 아, 그래서 인터넷도 지금 뒤진다는 거잖아요. 지금 인터넷으로 숨어서. 그러니까 이게
사실은 이 대부업체라는 게 옛날에 이제 그 불법 사금융이 너무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이거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자 그래가지고 어렵게 만든 거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이거를 20% 밑으로 낮춰가지고 철수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다시 불법 사금융으로 가요. 경기도에는 없을지 모르지만 강남에는 있고 어딘가에는 가고 이건 없어질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. 인류 역사에 이 이자 꼬아주는 건 언제나 이슬람도 합법으로는 못하게 하지만 이자를 이 다른 방식으로 해서 다 하잖아요. 이슬람 금융이라고. 그래서 없을 수가 없는 건데.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저는 이분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너무 높은 불법 사채 이런 거는 그거는 뭐 제한하고 그거는 그 정도로 급전이 필요한 거는 저는 복지 혜택 안에서 해결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. 네,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분이 복지적 대출이라든지 대출적 복지 그 안에 뭐 서민금융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엄청난 관치금융을 하면서 서민금융을 점점 증가시켜 와서 프로그램들이 다 이미 있습니다. 그러니까요. 이제 이걸 좀 더 강화하고 하는 거는 좋은 것인데 분명히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그 부분은 강화해야 되지만 일반 금융의 원칙으로서 아까 도덕적 해이 문제를 야기하는 이런 거를 금융의 원칙으로 본다. 금융을 산업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정의의 관점에서 본다.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.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가격 시스템을 자기가 막 비틀어버리는 거잖아요. 그게 바로 시장을 망가뜨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신용이 필요하고 그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 시장을 이용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전체 금융시장을 망가뜨리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분의 아주 그 위험한 거는 뭐냐면 나라의 시장을 망가뜨리는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게 아주 위험한 거죠. 정의로운데요. 어떻게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정의로우려면 저는 그냥 차라리 이거는 보조로 그렇게 그냥 드리는 게 맞다 이거예요. 차라리 그러니까 금융이라고 포장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연체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재정으로 할 거면 50만 원 얘기 많이 그 말이 하시거든요. 맞아요. 50만 원 얘기 많이 하시는데 50만 원 그거 대출 관리도 안 돼요. 그러니까 그냥 50만 원은 필요한 분들한테 차라리 드리는 게 낫다 이거예요. 그러니까 필요한지를 잘 보고. 네, 잘 보고. 당연한 게 이제 이분이 뭐 아무데나 드리는 게 이제 송파 세무녀 사건입니다. 이게 굉장히 슬픈 사건이고 50만 원만 있었을 때 이 세 분이 죽지 않았다는 건 너무 우리가 가슴 아픈 건 그렇죠. 맞는데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찾아서 50만 원을 드리면 되는 거지 50만 원을 대출을 하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. 그러니까 말이에요. 관리하기도 어렵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듣기 뭐 좋게 무슨 기본 대출 이러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그 용도를 보고 드리는 게 복지고 대출은 시장인 것이고 그러니까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비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. 왜냐하면 시장이 돌아가지 않으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니까. 네. 그러니까 참 위험한 분입니다. 예.